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6일입니다. 음력 10월 초 이튿날이네요. 임자일이라고 해서 오늘은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년 중 299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하고 같이 오노래를 짚고 갈 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비운의 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6일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이순신 장군과 있는 명랑대첩이 있었고요. 우리 독립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오늘은 병인양요의 날이기도 하고요. 안중근 의사가 할빈 의결을 일으킨 날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의 마지막 전투인 초산 전투도 오늘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월 26일 사건도 오늘이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퇴진 운동의 시발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도 한 날이고요. 전 최기하 대통령의 연결식이 있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간의 역사에서 10월 26일처럼 많은 일들이 있은 날도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수영입니다. 애정을 뜻하는 날이고요. 탄생성은 타이거 IQ제라고 합니다. 10월달 탄생석은 58이죠. 탄생목은 호도나무입니다. 아까 일찍이 접었던 사건들 한번 보겠습니다. 1597년도 명랑대첩입니다. 원군이 7,000량의 패전의 손실이 커서 선조는 수군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려 수군 폐지 불가노를 폈죠. 전하,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적선 12척이 남아 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우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하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후 1597년 선조 30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함성 13척이 명랑해서 일본 수군 함선 330여 척을 거의 전멸에 가깝게 격도했던 해제입니다. 이를 명량해전 또는 명량대첩이라고도 합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 의거입니다. 일본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일본 제국의 전 총리이자 제1대 조선 통감이었던 추미론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의 재무상 블라디미르 코프초프의 회담하기 위해 할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토가 오전 9시 15분 할빈역에 도착해 차내에서 약 25분 정도 코초프와 대화한 후 그의 권유에 따라 명예사령관으로서 러시아 수비병을 사열하기 위해 열차에 내렸습니다.
그가 수행원의 안내를 받으며 러시아 군대 앞을 막 지나가는 순간 안중근이 총을 발사하여 이또를 명중시켰습니다. 그중 두 발은 복부에 맞았고요. 안중근은 혹시 이또 히로부미가 아닐 것을 대비해 다시 세 발로 주위에 수행비서관 모리 다이지로, 할빈 주재 일본 제국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 만주 철도이사 다니카 세이타로를 쏘았습니다. 안중근을 죽이려 들며 해를 끼치자 일본 장교 1명도 사살했죠. 블라디미르 코츠초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당황하지 않고 쓰러진 이또를 부축하며 이또는 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만주 유순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아 사형을 했습니다. 함께 거사했던 유덕수는 3년형, 조도성과 유동하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사를 배후에서 도운 재력가 러시아 갑부인 교포 최재행이 여시아인 변호사를 준비시켰으나 일본은 러시아 변호사의 접근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러시아 경찰에게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 할빈역 1번 플랫폼에는 거사 현장에 2개의 동형이 있습니다. 바닥에 안중근의 저격 지점과 이또 피격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저격 지점엔 가로 세로 각 50cm 크기의 정사각형 안에 세모를 그려놓았고요. 세모의 한 꼭지점이 이또가 섰던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또의 피격 지점인 전사각형 속에 또 다른 네모를 각도를 90도 정도 틀어 그려놨습니다. 이 지점은 아직까지도 중국 할빈 역사 안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중국 할빈역에 가시면 일부러 한번 보고 안중근 의사의 고결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 또한 청산리 대첩은 1920년 10월 김좌진, 나중소, 서일, 이범석 등이 지휘하는 북로군 정서군,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당 예하, 신민당 독립군 등 주축으로 활약한 만주독립군 연합부대가 중화민국 길림성, 화룡현, 청산리, 백운평, 청수평, 완로구 등지에 10여 개 차례의 간도에 출범한 일본 제국 육군과 전투를 벌인 총칭이랍니다. 중국 마적이 일으킨 훈춘 사건을 계기로 만주에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길림성, 화룡현 내 여러 지역에서 교전하여 청산리 골짜기에서 독립군은 일본군과 교전해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입니다. 1979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은 궁정동 사건 또는 1979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홍주 및 안가 경비원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전인영 대통령 경호처장, 안재성 대통령 경호처 부장, 김용섭 대통령 경호관, 김용태 대통령 경호실 차량 운행계장 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10월 26일 사건이라고 부르죠.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사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궁전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기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습니다. 연회 중에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가슴과 머리를 맞고 곧 국군 서울 지구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당시 박정희의 나이는 만 62세였습니다. 2006년도 최규하 대통령 연결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26일 경복궁 흥례문에서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국민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등 많은 추모객들이 함께 했죠. 역사의 격동기 비운의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각계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제 영면의 길에 들어서신 고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신 그의 큰 공을 기리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전의 모습이 방연주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전직 대통령들도 상념에 잠기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운구 행렬은 세종도를 떠나 서울시청 앞에서 천천히 이동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 전 대통령은 2년 전 사별한 부인 홍기 여사와 함께 나란히 국립대전현충원에 합장됐습니다. 10월 26일 사태가 발발한 지 꼭 27년째인 오늘 고인은 역사의 진실을 가슴에 묻은 채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202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신 날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동에서 공산면 사무소 면석기를 지낸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양 사이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팔공산에 100일 기도를 드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결혼 후 9년 만에 노태우를 낳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이었고 제4공화국 당시 친구인 전두환과 한화회를 결성해 12.12 사태를 주도했습니다. 반란이 성공 이후 정계에 입문했고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제41대 내무부 장관직을 역임했죠. 육군사관학교를 11기로 졸업하고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전두환, 김복 등의 육사 동기이기도 하죠.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12.12 등에 가담을 했고 제12대 국회의원과 정부 2장관, 체육부와 내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제1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1997년 4월 17일 12.12와 5.18 및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형, 추징금 2,688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했고요. 전두환과 나란히 앉아 행사를 참관했습니다. 이는 그가 대중 앞에서 보였던 마지막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2013년 9월 14일 추징금이 완납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오후 1시 46분에 향년 90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태우는 1979년 10월 26일 사건으로 박정희가 서거한 지 정확하게 42년 후 같은 날에 서거했습니다. 장지는 2021년 10월에 파주시 단연면 법홍이 통일동산지군의 실향면 묘역인 동화경모공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기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기일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때 당시 같이 죽은 차지철, 경호처장 정인영, 안재송, 김용섭, 김용태가 기일이 되겠습니다. 박치기로 유명한 김일 프로레슬러 2006년도입니다. 김일 일본어는 오키 킨타로라고 합니다. 1929년 2월 24일 출생해 2006년 10월 26일 사망한 프로레슬러 선수입니다. 프로레슬러 역도산의 제자이고요. 1929년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이전리에서 출생한 김일은 1948년부터 1957년까지는 씨름 선수로 활동했고요. 1957년 역도산 체육관 문화생으로 입문해서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1963년 그의 스승인 역도상이 사망하자 그는 1963년부터 1972년까지 박치기를 특기로 극동 헤이비급 챔피언, 올 아시아 헤이비급 챔피언, 세배 헤이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의 활약을 했습니다. 한국 프로레슬러 1세대 격인 장영철과 천규덕 등과 함께 레슬링의 전성기를 꾸려가다 1995년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2006년 10월 26일 을지병원에서 사망했고요. 향년 78세였습니다. 박완일입니다. 2018년 1935년 전라남도 광주군 송정면 현 광주광역시 광산고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박 회장은 1952년 도소람에서 통합종단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효봉 스님을 따라 범어사 등지에서 불교 정화운동에도 참여했고요. 이후 환속해서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수학했습니다. 1960년 4.19 당시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회장으로 선봉에 나서 학생운동을 이끌었고 민주학생연맹 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받은 박 회장은 동국대 교수로도 재직했죠. 이후 박 회장은 정계 진출을 위해 13대,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신도 회장을 역임했던 박 회장은 뛰어난 설법으로 한국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고요. 특히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불교 교리를 특유의 비유와 재치 넘치는 유머로 쉽게 설명함으로써 대중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오전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83세였습니다. 2021년 노태우 13대 대통령이 오늘 기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진주알 같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형사사건이 없기를 바랄 때 이미 있던가 우리 주위에 언제 어떤 일로 일어날지 모르는 형사사건이 없기를 바랄 때는 항상 옴스사 옴스사 옴스사를 자주 외우고 쓰든가 들으시면은 자기 주위에 형사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또 나머지 시간 여러분 알뜰살뜰 여러분들의 역사에 한 페이지 장식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